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큰외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는 귀신과 함께 있었다. 2008년 군입대를 앞두고 큰외 삼촌께서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포천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 의식이었고 전날의 분뇨도 모두 나온 상태여서 우리 가족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삼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 다음날 삼촌이 돌아가시고 포천 외할머니 댁에 앞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러졌어. 큰외 삼촌 장례식을 지낸 지 2일쯤 되었을 때 나와 같은 나이의 외사촌과 함께 잠시 시내로 나와서 필요한 물건도 사고 장도 보고 외사촌은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갔지. 나는 혼자 이동터미널에서 할머니 댁인 도평리로 가는 버스를 탔어. 근데 가는 도중길을 내가 잘 몰라서 도평리 터미널에서 내려버린 거야. 마침 비도 오고 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도평리 터미널로 데리러 와달라고 했었고 어머니도 오시는 중이었지. 그땐 나는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지. 도평리 터미널은 워낙 오래되어서 지금도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그때도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엄청 깜깜하더라고. 가로등은 탑승 대기실 앞에 하나만 있었지. 당시 나는 탑승 대기실 안에서 가로등을 보면서 운치 있다고 기분 좋아하고 있었고 어머니도 곧 오신다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지. 비도 살살 오는데 가로등 보는 게 되게 운치 있다고 생각하고 무섭단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예전에 내 핸드폰이 릴리폰이라고 알아? 좀 오래된 핸드폰인데 전면에 조그맣게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화면이 달려있는 핸드폰이야. 그걸로 머리나 만질 겸 가로등 쪽으로 무심코 정면 카메라 모드로 변경했지. 내가 그때 뭘 본 줄 알아? 내 왼쪽 어깨 뒤로 어떤 여자가 씩 웃고 있더라고. 순간 멍 때려서 쳐다보다가 핸드폰을 내리고 놀래서 뒤를 쳐다보는 게 엄청나게 싸한 느낌 있잖아. 온몸에 소름이 쭈뼛 돋는 거야. 이런 일도 처음이고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어서 오시라고 했지. 지옥 같은 5분이 지난 후 어머니께서 큰외 숙모와 같이 날 데리러 오셨어. 너무너무 무서워서 차에 타자마자 오들오들 떠니까 어머니와 큰외 숙모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차근차근 내가 경험한 걸 설명해 드렸지.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신 큰외 숙모께서 예전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 큰외 숙모의 아버님, 즉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약주 한잔 하시고 집에 오시는 길에 웬 소복을 입은 젊은 처녀들이 외할아버지 옆으로 와서 팔짱을 끼더래. 외할아버지는 술김에 헛게 보이나 싶어서 멀뚱멀뚱 쳐다봤는데 갑자기 처녀들이 한다는 소리가 전쟁이 끝났으니까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래. 외할아버지께선 술 많이 먹었으니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고 처녀들이 안 보내주고 계속 조르더란 거야. 결국엔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그냥 옆에서 모르고 떠들듯 무시하고 집 쪽으로 걸으셨다고 해. 한참을 그렇게 걷다 보니 처녀들이 팔짱을 확 빼더니 옆에서 징징대기도 하고 큰 소리로 소리도 지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앞만 보고 걸음을 빨리 해서 집에 오셨다더라고. 근데 집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소리가 뚝 하고 안 나더래. 뒤에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할아버진 이상하다 하시면서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나이 지긋하신 동네 어른을 만나서 여쭤봤다고 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 외할아버지가 걸어오신 그 젊은 처녀들이 나오는 쪽에서 일본 놈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산채로 젊은 처녀들만 모아서 겁탈하고 묻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쪽 길을 걸어올 때 젊은 처녀 귀신들이 많이 목격된다고 했고 외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 큰애 숙모께 해주신 거지. 그리고 그 장소에 도평리 터미널이 들어오게 된 거고 나는 거기서 내 삶의 첫 귀신을 보게 된 거였지. 이야기를 듣는데 이 귀신이 무섭다라기보다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랑 놀고 싶어서 그런 건가. 해코지한 건 아니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무서운 귀신같이 생긴 게 아니고 그냥 귀여운 처자 같기도 했고 되게 여운이 많이 남았었어. 큰외 삼촌 장례는 무사히 잘 끝냈고 억울하게 죽은 젊은 처자들이 불쌍하기도 해서
집에 가는 길에 낮에 그곳으로 갔어. 근데 그때 갔을 땐 되게 깨끗했는데 낮에 보니까 거미줄도 많고 엄청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거미줄도 치우고 좀 깨끗하게 만들고 나서 사과랑 막걸리를 놓고 향 한 개와 담배를 하나 태워주고 왔어.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 불쌍하기도 하고.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밤낚시를 절대로 가지 않는다. 한때 정말 낚시에 미쳐서 전역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매일 밤낚시를 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수지에 운치도 운치고 끓여 먹는 라면도 라면이지만 정말 밤에 낚는 붕어 손맛은 감격 그 이상이거든요. 그날 금요일 점심쯤에도 아니나 다를까 낚시에 미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밤에 낚시 가자. 저 역시 한참 낚시에 미쳐있던 때라 당연히 오케이라고 말하고 수락했는데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정말 우박 떨어지듯 퍼붓자 비 억수로 오는데도 낚시할 거냐고 친구 녀석에게 물었더니 자기가 큰 파라솔이랑 우비를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렇게 우리 둘은 한참을 달려 마을길 사이를 지나면서 흙길로 된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친구 녀석이 집에서 기르는 개를 한 마리 데려왔는데 친구 엄마가 밤낚시 간다고 하니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리다가 결국 갈 거면 개를 꼭 데리고 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날 낚시하면 물귀신이 사람 잡아가는데 개가 있으면 귀신이 무서워서 못 나온다나 뭐라나. 친구 녀석은 저를 겁주려는 듯 가벼운 농담을 말하듯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8시쯤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귀에 차를 세워두고 그 밑으로 내려가 낚시대를 펼쳐들어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11시쯤 되자 어김없이 낚이는 붕어 손맛에 싱글벙글 웃으며 낚시질을 하니 금세 새벽 2시가 넘어가더군요. 준비해온 야식도 먹었겠다. 입질도 뜸해지자 친구는 잠시 눈 좀 붙인다며 두 귀에 세워둔 차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계속 입질이 조금씩 있는 편이라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계속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곤히 잠들던 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기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어느새 혼자 미친 듯 물 쪽을 바라보며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라고 소리쳐도 개는 미친 듯 컹컹대며 혼자 계속 같은 물기를 보며 짖어대다 이제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도 심심한가 보다라고 흘려넘기려는 순간에 개가 짖는 곳을 보니 물속 어둠 속에서 무슨 얼굴 같은 형상이 눈에 스쳐 보였습니다. 친구의 엄마가 말했던 물귀신 이야기가 뇌리를 스치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는진 모르지만 바로 낚시대도 던지고 두 귀로 허겁지겁 튀어 올라갔습니다. 뒤에는 사람이 수영장에서 나올 때 같은 수아하는 무언가 물에서 나오는 소리가 났고요. 그리고선 비 내리는 소리 사이로 아깝다 라는 소리가 뒷전을 울렸습니다. 정말 헐레벌떡 차로 올라가 문도 꼭 잠그고 그날 정말 무서워서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차 안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실수로 친구네 집게를 챙기지 못해 같이 차에 태우지 못했지만 그날 아침 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구한테는 매번 만날 때마다 낚시 가자고 할 때마다 그날 사건을 계속 이야기해줘도 장난치지 말라며 웃어넘기곤 하는데 저는 그 뒤로 절대 밤 낚시는 안 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